기후위기 들어봤죠? 최근에 자주 보이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태를 뜻해요. 때문에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사실 의식주에 들어갈 만큼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집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 20%, 서울시 전력 사용량 83%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와 탄소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여러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 전략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패시브 하우스와 제로에너지 빌딩이에요. 패시브 하우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단열이 엄청나게 잘 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유럽이라 단독주택과 공기난방에 특화되어 있지만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게 조건을 수정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난방에너지 요구량 15kWh, 1차 에너지 소요량 120kWh에 연간 사용되는 석유의 양이 1.5리터 이하인 건축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기술이 있죠. 바람이 안 들어오는 고성능 창호와 고단열 고기밀벽, 내부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열교환 환기 기능과 자재의 틈 사이로 열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시공이 필요해요. 이렇다 보니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건축물보다 약 10%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유지 비용이 적으니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은 앞서 말한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에 신재생 에너지를 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한 에너지와 생산한 에너지가 같게 만든 거죠. 설계도 패시브 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에 태양광 패널 같은 설비가 추가됐을 뿐 이외에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서 우리나라는 패시브 하우스가 아닌 제로에너지 빌딩을 유일한 방안으로 보고 정책 자체는 제로에너지 빌딩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공공건축물은 의무로,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의무로 제로에너지 빌딩을 해야 하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로에너지 빌딩도 패시브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유지 비용이 적지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한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설비들이 디자인적으로 좋진 않죠? 다만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새로 지어질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나 제로에너지 빌딩 같은 녹색 건축물로 바꾸는 그릴 리모델링 지원 사업, 건물의 에너지 효율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 여러 가지 인증과 시스템 같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탄소 중립이 실천되어야 해요. 지구와 우리를 위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